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수 오토바이저입니다. 얼굴이 크지요? 너무 커, 너무 커. 자, 10분 컨설팅. 오늘은 그 텍스 매니지먼트란 제목, 그러니까 세금 관리, 뭐 세무 관리 이런 뜻인데 내용이 다소 좀 어려울 수도 있고 현재 우리가 컨설팅 하는데 법인 영업하는데 뭐 즉시 적용하기도 조금 애매할 수도 있고 그러나 약간 이제 고차원적인 활동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좀 지속적인 관리를 해온 우리 기업들 또 우리 지금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뭔가 좀 도움을 많이 주고 싶고 이런 그 다음에 좀 세무 지식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알고 계신 CEO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컨설팅 하시면서 텍스 매니지먼트라는 거에 대한 어떤 좀 마인드를 한번 가져보셔라. 이런 뜻에서 제가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참고로 제가 코가 참 죄송합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에서 이제 매월 이제 지금은 매월은 아닌데 두 달에 한번 그 CEO를 모시고 그 세미나를 하는데 세미나 할 때 이제 제가 CEO 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렸던 자료 중 일부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유를 하는 겁니다. 오늘은 요게 1편이에요. 2편은 이제 텍스 매니지먼트에서 계정 과목별 텍스 매니지먼트 이렇게 해서 10번 컨설팅 다음 주나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시작할게요. 자, 뭐 세무 관리. 근데 밑에 이제 세무 계획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세무 계획. 텍스 플래닝을 잡는 게 중요해요. 텍스 플래닝. 쉽게 얘기하면 텍스 플래닝이 우리가 뭐 법인세 절세, 뭐 사업소득세 절세, 뭐 요런 개념. 그러니까 이제 텍스 세이빙 이런 개념에서 법인세 절감 방안을 마련하고 관리를 하는 걸 우리가 텍스 플래닝. 그러니까 텍스 매니지먼트는 어떤 그 세금 절감 방법을 계획을 해서 절감하는 이게 이제 텍스 매니지먼트 개념인데 이 세무 관리의 목적이 뭐냐면 결국은 이제 법인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건데 이 법인세라는 걸 우리가 어떤 개념에서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 비용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텍스 여러분도 뭐 이건 너무 당연하죠. 세금도 비용이고 이 비용은 즉시 사용해야 되는 비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사용해야 되는 이거 내야 하는이라고 하려고 그러니까 내자 쓰는 거예요. 즉시 사용, 즉 내야 하는 바로 납부해야 하는 응? 납부해야 하는 이런 그 저기 뭐야 비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세금 낼 돈으로 사업 목표를 위해서 뭔 걸 더 쓰는 게 낫지. 그래야 돈을 더 벌지.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자, 보통 여러분들 그 기업의 현금 흐름은 영업 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이 있고 투자 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이 있고 재무 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흔한 말로 장사해서 내 사업을 해서 돈이 도는 거고 투자 활동은 내 돈을 어디에 투자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중소기업은 뭐 기계를 사거나 뭐 건물을 사거나 이런 거겠죠. 이게 투자 활동이죠. 아니면 뭐 재고를 왕창 사거나 재무 활동은 이제 돈을 빌리는 개념이니까 이제 부채 이런 개념인데 이 모든 과정에서 텍스 플래닝이라는 게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이 모든 과정에서 텍스 플래닝을 적용을 해서 법인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법인세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게 뭐냐면 세후 우리가 세전 이익, 세후 이익 하면 현금 흐름의 측면에서 혹은 내가 현금을 쥐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세후 순이익이 중요하죠. 세금이란 비용을 납부하고 내 손에 실제 쥐어져 있는 돈. 이게 이제 세후 순이익인 거죠. 세후 순이익이 극대화된다라는 건 뭐냐면 세후 현금 흐름. 그러면 이게 왜 어떤 의사결정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사업을 해서 뭐 예를 들면 100억 매출을 일으켜 가지고 이것저것 다 하고 나서 세전순이익이 10억인데 세금을 내고 났더니 뭐 8억이 남았다. 그러면
내가 8억 가지고 이게 이제 2022년도라고 할게요. 8억을 가지고 2023년도에 어떤 사업 준비를 위한 자금 투입, 즉 현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영업 활동은 어떻게 하고 투자 활동은 어떻게 하고 또 여기에 따라 돈이 모자랄 수도 있으니까 재무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근데 요 시점에서 세전이익도 요 시점에서 텍스 플래닝을 통해 가지고 법인세 부담을 최소화해서 예를 들면 뭐 9억이라는 세후 순이익이 남았다 그러면 2023년도에 경영 전략이 바뀌겠죠. 그렇죠? 조금 더 여유롭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에서의 텍스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구독자 여러분, 이제는 대표님들이 장사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도와줘야 되지만 그 돈 많이 번 것에 대한 세금 부담을 합법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러한 기술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세금이라는 거는 플렉시블해, 유동성이 있어요. 이게 유동성이 있다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감가상각인데 뒤에도 설명드리지만 이 기계는 뭐 10년에 걸쳐 감가상각해라, 5년에 걸쳐 감가상각해라, 예를 들면 그러면 5년에 걸쳐서 감가상각할 때의 절세 효과와 10년에 걸쳐서 장사할 때 절세 효과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럼 어떤 것을 적용해 줄 것이냐, 한 가지 예야.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 고객분들한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 장 갈게요. 자, 원가로서 법인세. 자, 법인세는 원가다. 개념을 이제는 세금도 원가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이제는 이거는 머릿속에 들 세금도 원가다. 흔한 말로 비용이다 이거예요. 세금도 비용이잖아. 나가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법인세는 특히 현금 지출 원가이고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3월 31일 날 내고 뭐 돈을 많이 내면 분납하더라도 뭐 4월 31일 이렇게 뭐 2회 분납하더라도 이렇게 정해진 기간에 내지 않으면 물론 뭐 버팅겨도 되지. 버팅기면 뭐 사업하기가 쉽겠어, 어렵지. 그럼 뭐 어떻게 돼요? 가산세 뭐 이제 납부불성시 가산세 이런 게 나오고, 그러니까 그냥 일정 기간 내에 내야 되는 좀이 아니지, 강제성이 있는 원가인 거야, 비용인 거예요. 띄어먹기도 힘든 거, 응? 띄어먹기도 힘들잖아요. 자, 이렇게 볼게요. 회계적으로는 자, 여러분들 참 중요한 얘기인데 이 기업 회계, 우리가 흔히 하는 뭐 재무 회계와 그러니까 이제 세무 조정이 죄송해요. 세무 조정이 거쳐지기 전 단계인 기업 회계와 세무 회계는 분명히 현금 흐름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건 세금을 더 내라, 어떤 거는 덜 내라. 예를 들면 이거는 입금 산입할 거야, 이거는 송금 산입해 줄게. 이런 과정이 기업 회계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 근데 예를 들면 A라는 회사가 있다고 칠게요. 이 회사가 매출 원가가 600억 정도, 60억 정도 들어갔다. 그리고 판매 관리비가 90억이 들어갔고 영업의 비용이 1억 4천이 들어가서 총 비용 지출원가 이런 개념, 그러니까 그냥 우리 더 쉬운 표현으로 이 회사가 예를 들면 2022년도에 총 비용을 158억 정도를 썼다. 이게 기업회계 관점이라면 세무회계 관점에서는 이 회사가 이익이 나서 158억을 썼지만 실질적으로는 9,200만 원을 더 쓴 거예요. 9,200만 원을 더 써서 158억인데 159억, 약 1억 원 정도를 더 쓴 개념인 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셔야 되는데 이게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추가 세금이란 건 뭐냐면 세무조정, 입금산입, 송금산입을 해가지고 법인세와 지방세, 여러분들 이 지방세도 금액이 적은 게 아니에요. 그쵸? 그 법인세 확정분이 20%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법인세를 20%
20% 구간입니다. 그러면 실제 계산할 땐 22% 계산해야 되겠죠. 왜? 지방세까지 납입하니까. 그러면 1억 원이면 얼마예요? 1억 원을 세금을 낸다고 하면 1억 2천이죠? 뭐 예를 들면 이런 형태의 20%. 네. 내가 헷갈리나? 자, 세무관리. 자, 입금산입, 송금산입. 예를 들면 접대비 관리를 잘해서 이자 비용 관리를 좀 잘해서 기타 송금 불산입 항목 관리를 잘해가지고 뭐를 아까 처음 첫 장에 나왔던 텍스 플래닝이라는 거를 미미하지만 큰 것도 있을 수 있고 적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영수증 잘 챙겨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송금산이 입금 불황 지출 내역 관리를 통해 가지고 송금 항목 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디테일한 관리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법인세를 최소화시키는 부분에 대한 텍스 플래닝을 통한 텍스 매니지먼트에 대한 개념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제 좀 가져주셨으면 어떨까? 왜냐하면 이제 컨설팅 하는데 이제 점점 필요한 상황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재무회계의 활용 얘기하면서 앞으로 기업은 신용 등급도 중요하지만 현금 흐름 등급도 중요해질 것이고 현금 흐름 등급에 대한 컨설팅 니즈는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텍스 매니지먼트는 현금 흐름 등급과 매우 밀착된 관계가 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자, 다음 장 갈게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CEO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 이 회사가 만약에 어떠한 행위냐면은 기계를 구입을 하면이에요. 예를 들면 기계를 구입을 하면 뭐 매출액을 50억 정도 늘릴 수 있다. 그리고 이 매출액을 늘리는 데는 뭐 비용이 약 7억 원 정도 더 들어간다. 지금보다. 그러면 자, 매출이 50억이 늘어나고 변동 비용이 이게 증분공헌이익 이런 게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원가 관리에 나오는 건데 그냥 자, 내가 매출 50억에 늘고 이 50억 늘리는데 7억이란 변동 비용만 들어갔어요. 예를 들면 변동 비용만 들어갔다 그러면 공헌이익이 뭐 43억이라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비용 기계 장치를 우리가 5억 원에 구입을 했다고 할게요. 이 50억을 늘리기 위해서. 그런데 5억 원이란 현금이 나갔죠. 구입했으니까. 나갔잖아. 그렇죠? 이게 기계 구입 자금으로 현금이 유출이 됐죠. 그렇죠? 현금이 유출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현금이 유출이 됐어요. 증분 비용한데 이제 이거를 만약에 5년에 걸쳐서 정액법으로 이게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그냥 흐름만 이해하세요. 5년에 걸쳐서 20%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면 2022년도에는 1억 원의 감가상각비가 발생이 돼요. 1억 원의 감가상각비가 발생이 되고 그러면 감가상각비라는 건 뭐예요? 비용이잖아요. 비용은 썼다는 개념이니까 그러면 공원이익에서 이 또 비용까지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왜냐면 1억 원이라는 비용도 나간 거로 보니까 42억이라는 이제 이익이 우리가 증분이익이 발생이 돼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세금 계산했더니 8억 2천이다. 그리고 나면 이 42억에서 8억 2천을 빼고 나면 세후에 법인세 차감 후 증분이익은 33억 8천만 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 이 감가상각이라는 거는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이에요. 돈 안 나갔다 이거지.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이니까 예상현금으로는 뭐 38억이다. 이렇게 아주 사실 뭐 법인세 계산하고 이런 계산하는 방법은 뺀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여기 뭐 법인세율 22%뭐 적용하고 막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데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쓴 거고 이것조차도 사실은 이해가 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쉬운 회계가 아니거든요. 하여튼 그러니까 어떤 개념을 가져야 되냐면
기계장치라는 것을 구입하는 의사결정을 할 때 5억 원이라는 돈이 실질적으로는 내가 현재 5억 원이라는 돈을 내보내지만 기계를 사기 위해서 5억 원이라는 돈을 내보냈을 때 나한테 들어오는 이익이 예를 들면 50억이 발생할 매출이 50억이 발생할 것이고 이 50억 중에 뭐 원재료라든가 이런 비용들을 빼고 나서 나한테 한 43억이 남아. 뭐 이런 그리고 이 43억이 남는데 뭐 기계 감가상각비용 이렇게 계산해보고 세금 내고 하면 나는 얼마가 남을 거야. 이런 의사결정을 할 때 감가상각비라는 이 비용은 텍스 매니지먼트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현금 흐름의 중요한 포지션이다. 왜?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엄청 좋은 거잖아요. 왜? 비용은 나간 거로 돼서 절세 혜택이 있고 실제 돈은 안 나간 거고 이런 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법인세는 기업 당해년도 비용 즉 원가로 인식해요. CEO 의사결정 판단의 기준은 법인세를 차감한 이후의 이익을 토대로 예를 들면 차감 전에 10억이라는 돈이 세전 이익이 10억이니까 야 이 10억 가지고 내년 초에 재고 5억 사고 기계 3억 사고 뭐 새로 인건비 한 2억 들어가자 이렇게 계획을 짰다고 할게요. 의사결정은 이게 잘못된 거란 거예요. 왜? 세금을 나고 났더니 8억밖에 없더라. 이 8억 가지고 의사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예를 들어 기계장치를 5억 원에 구입한 경우 현금 지출 금액은 5억 원이지만 법인세, 지방세 감소 효과를 고려하면 실제 현금 순지출 금액은 3.9억이다. 예를 들면 이 기계장치에 의해서 절세되는 세금이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곱하기 세율 반영을 하면 사실은 뭐 20%다 그러면 얼마예요? 2천만 원, 2,200인 거죠. 2,200인 거죠. 그러니까 비단 고정자산뿐 아니라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죠. 영업활동에 의한 투자활동에 의한 재무활동에 의한 이 모든 부분도 세금 효과를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100억 원이란 돈을 빌리고 금리가 6%라고 가정을 해보면 여러분 자, 요 계산하는 방법은 이건데 실질 금리는 4.8%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6억 원을 빌렸지만 6억 원 빌린 것 중에 이자 비용에 대해서는 법인세 절세 효과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100억으로 계산하니까 너무 힘든데 100억에 6%면 얼마죠? 6억 원이죠. 자, 1년에 6억 원의 이자를 내야 되는데 6억 원에 곱하기 20%면 얼마예요? 6, 22, 1.2억 원. 1.2억 원은 돈을 빌리는 덕에 비용 처리가 돼가지고 법인세를 1.2억 원 덜 내는 거죠. 이해되세요? 법인세를 1.2억 원 덜 내는 거니까 실질 금리는 몇 프로인 거예요, 그러면? 이자를 나는 사실상 얼마 내는 거예요? 4억 8천 내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지. 그쵸? 이거는 경영인 정기보험 계산할 때 잘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이 현금 흐름 등급의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 제가 예전에 경영인 정기보험 신제한 기법 할 때 보험료가 500만 원이지만 500이란 현금이 나가지만 한 달에 실질적으로 20% 세율 적용 구간이라면 500에 20%면 100만 원 덜 나가는 거죠. 사실은 400만 원만 납입하는 거고 다름없다. 현금 흐름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실질 금리 이런 걸 계산을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요것이 어려울 수 있는데 원래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있잖아요.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기계장치는 요 정률법을 써요. 정률법을 쓰기 때문에 뭐 정액법이 비교 자체가 사실은 애초에 틀린 것일 수도 있어. 그런데 예를 들기 위해서 10억 원 기계장치를 내용연수 5년으로 해가지고 금리 6% 해가지고 뭐 현재 가치는 의미 없고 이것만 계산해볼게요. 자, 정액법으로 하면은 10억 원 떠는데 5년 동안 이렇게 떨어요. 2억 이렇게 비용 처리하고 정률법은 4.51이면 자 이런 개념입니다. 10억에서 4.51 하면은 요만큼. 그 다음에 요거를 4.51을 빼고 차감한 금액이 이제 장부가죠. 장부가 그 금액에 또 4.51. 또 남는 금액이 4.51. 이렇게 하면은
최초 2년 동안이 절세 효과가 엄청 크죠. 그쵸? 절세 효과가 엄청 크잖아요. 지금 보세요. 법인세 차이가 요 두 기간 동안만 벌써 6천만 원이에요. 그럼 어떤 게 이익이냐? 이 현재 가치 계속 계산해보고 하면 정률법으로 해야 959만 원이 이익이다. 이 개념인데 이건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기업에 갔더니 건물을 짓는데 일반적인 세무대리인들이 공장 건물을 감가상각 기간을 내용연수를 40년을 해요. 자, 건물이 예를 들면 20억이라고 합시다. 건물 가격이. 20억 40년이면 5천만 원씩인가요? 그쵸? 매년 5천만 원씩 감가상각에서 절세 효과를 가져오는데 여러분들 20년을 내용연수로 하면 5천만 원. 20년이면 얼마예요? 1억이죠, 1억. 두 배잖아요, 두 배. 근데 돈은 항상 지금 있는 돈, 현재 가치는 지금 시점에서 가까운 돈일수록 가치가 높은 거야. 응? 그쵸? 이거 현재 가치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결국은 여러분들 만나는 기업의 대표님들이 그냥 단순하게 감가상각이라는 어떤 그 세금의 하나의 어떤 원칙, 뭐 하나 어떤 원칙, 어떤 제도, 요거만 잘 이용을 해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그냥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금액이 기계를 여러분 봐봐요. 기계를 20억짜리를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 요 그대로 갖고 와 볼게요. 정액법으로 예를 들면 2억, 저기 4억 원이잖아요. 그렇죠? 10억 원. 여기는 그럼 얼마예요? 거의 9억 원이잖아요. 9억 원에 대한 20%하고 요 4억 원에 대한 20%의 갭은 엄청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감가상각법 하나만 잘 적용을 해도 당해년도의 현금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날 수 있죠. 이건 이해되시죠? 그런 개념에서의 텍스 플래닝, 텍스 매니지먼트 접근하셔라. 자, 제가 예전에 재무제표 강의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즉시상각 의제라는 게 있는데 사자마자 그냥 감가상각 하는 재료들을 얘기하는데 이걸 안 하는 데들도 세무사님들도 많아요. 왜 굳이 할 걸 안 하냐 이거지. 돈은 항상 지금 현재랑 가까워. 그럼 세금도 지금 낼 세금을 안 내는 게 좋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돈의 가치로 따지면. 그러니까 즉시 상각 의제도 있다고 고려해 보면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변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이번 올해는 뭐 사업이 안 됐으니까 내년에는 사업이 잘 될 거니까 예측해 가지고 그때 가서 비용 많이 떨어야지 이렇게 얘기한다면 난 할 말 없어. 그러나 그런 경우는 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그렇죠? 세무 관리의 목적이 뭐냐? 세무 목적은 세후 순이익과 현금 흐름을 극대화해야 된다. 그러면 세후 순이익이 높아지면 현금 흐름이 극대화되겠지. 왜? 세금을 내고 나서 나한테 8억 남느냐? 세금을 내고 나서 10억 남느냐? 당연히 10억이 남고 그러면 2억 원에 대한 현금 흐름 효과가 더 극대화될 거지. 응?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좀 갖고 계시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좀 더 나은 텍스 플래닝을 제공하는 방법이 없을까? 대표님들한테 그런 고민을 좀 한 번씩 해보시는 건 어떨까? 제가 그런 생각에서 오늘 10분 컨설팅을 올려드렸는데 뭐 제가 말만 10분 컨설팅이고 24분 정도 강의를 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아마 여기까지일 거예요. 다음 제가 뭐 저번에 말씀드렸던 뭐 클래스 얘기 한번 하고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클래스 유 강좌 개설했는데 역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뭐 수강 인원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뭐 절대 다수가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중이고 참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좀 어차피 한 번쯤은 어쩌면 다 들으셨던 강의일 순 있어요, 여러분들. 제목 자체가 제가 처음 우리 한스 어드바이저 시작할 때 했던 반드시 성공하는 뭐 CEO 1차 미팅을 약간 변형해서 성공하는 CEO 컨설팅 미팅 이런 거 했고 이번 강좌는 또 1차 미팅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 내용의 한 20-30% 정도는 바뀌어 있을 겁니다. 바뀌어 있고 이미 강좌는 다 올렸어요. 제가 오늘부로 해서 20강 다 올렸고 강좌 내용은 바뀌어 있고 또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또 나름대로 기억이 새록하실 수도 있고 또 짧게 올려서 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24일부로 10분 컨설팅과 영업 공감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그 컨텐츠는 비공개로 전환을 합니다. 비공개로 전환을 할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는 주로 10분 컨설팅에서 뵙도록 하겠고 10분 컨설팅 대신에 엑기스로 좀 짧은 시간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좀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고 마무리할 거고 클래스유 좀 관심 갖고 와주세요. 자, 목표가 있는 컨설팅 플랜이 대표님 사업을 지켜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요즘 이제 승계 컨설팅 쪽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가압 승계 컨설팅 관련 컨텐츠들을 이제 여러분들 10분 컨설팅에서 쪼개 좀 약간씩 올려드릴게요. 여러분들 가압 승계 포인트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창업주에 가압 승계를 하실 분의 미래를 걱정해 주셔라. 이게 뭐냐면 노후 자금, 연금 소득 혹은 노후 자금 출처를 만들어 주는 것을 배제하고 세금 컨설팅만 하시면 절대 안 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10분 컨설팅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